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중국 청년들의 꿈이자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이기도 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왕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웅이란 말은 대부분 처음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꽤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혹은 중국과 무역을 하거나 거래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네요. 왕웅은 쉽게 말해서 인플루언서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세계의 인플루언서들은 활동하는 플랫폼에 따라 느낌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하죠. 유튜브처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활동하던가 시청자들이 주는 기부금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 플랫폼에서 수익을 주지는 않기에 협찬이나 광고 혹은 자신의 제품이 주 수익이 되기도 하죠. 애초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인플루언서에 도전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중국은 비슷하지만 규모와 수익 구조가 조금 다르죠. 왕웅이라 불리는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은 기업들과 연계한 전자상거래가 주 수익원입니다. 지금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왕웅 없이는 안 돌아간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 왕웅에 주목하라. 왕웅 없이는 중국 진출 성공 어려워라는 말도 있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 당장 한국만 봐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인플루언서들이 TV에 출연하는 경우까지 있잖아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중국의 왕웅이 기타 국가들의 인플루언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규모와 수익 구조도 있지만 쇼핑,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비정상적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입니다. 왕웅 산업의 경제 규모는 2022년 이전 10조 원을 넘은 지 이미 오래이고 2023년 기준 2,524억 위안 약 43조를 달성했습니다. 왕웅이 하는 생방송의 시청자 수도 약 5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전체 시장의 6분의 1을 왕웅이 움직인다고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기 있는 왕웅이 한 달에 100억의 매출을 가뿐히 올리는가 하면 탑급의 왕웅은 한 달에 3, 4천억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죠. 심지어 이건 왕웅의 매출이지 왕웅이 판매한 상품의 매출이 아닙니다. 보통 5에서 10분 정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는데 몇 분 만에 수십만 개가 판매되는 건 기본이죠. 단적인 예로 2020년 9월 메일유업이 왕웅 리자치를 고용해 진행한 스트리밍에서 단 5분 만에 20만 개가 판매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마케팅의 한 수단인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은 왕웅 마케팅 없이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띄울 수 없는 수준이죠. 어쩌다 왕웅은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걸까요? 오직 쇼핑에서만 비정상적이게 큰 영향력이라는 말에 감이 오신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왕웅이 다른 나라의 인플루언서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전자상거래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바탕에는 짝퉁과 중국의 검열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가 있죠. 집단주의 문화야 우르르 몰려가서 부동산 사고 우르르 여행 다니는 중국인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중국의 집단주의는 중국 정부가 부추기는 면도 있습니다. 집단주의 자체가 공화주의, 국가사회주의의 기반이자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거든요.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집단주의는 왕웅 열풍이 부는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기름을 부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죠. 진짜 이유는 사실상 짝퉁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와 짝퉁의 역사는 꽤 깊죠. 얼마 전에 다루었던 중국 짝퉁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박지원이 쓴 열화일기에는 조선 청심환이 청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청심환은 중국에서 조선으로 전해진 약인데도 말이죠. 박지원이 청나라 사람에게 왜 조선 청심환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자 나온 대답이 청나라에도 청심환이 많지만 가짜가 수두룩한데 조선에서 만든 청심환은 진짜라서 믿을 수 있다였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이후 짝퉁은 더 심해졌습니다. 중국에는 슈스이지, 구이화강 등 대규모 짝퉁 전문 시장이 생겨났고 중국이 자랑하는 샤오미, 화웨이 같은 IT 기업들 역시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을 모방하며 성장했죠. 한국 화장품과 음식이 인기를 끌었을 때는 신라면 짝퉁, 불닭 짝퉁, 화장품의 경우는 아무 한글이나 박아두고 한국 제품이라고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이건 그나마 오프라인 시장이라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 수준이라는 점이죠. IT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중국 온라인 시장은 대호왕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법을 제정할 틈 없이 급격한 발전을 이룬 중국 온라인 시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바로 짝퉁이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에서 짝퉁 카피의 노하우가 있는 중국 공장들은 하나의 제품이 뜬다 하면 바로 다음날 짝퉁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차라리 짝퉁이 배송 온다 하면 다행이었죠. 텅 빈 박스는 물론이고 벽돌, 편지, 별의 별게 다 왔죠. 그래도 법이 제정되고 타오바오 같은 인터넷 쇼핑몰이 중간에서 조율을
하면서 벽돌이 오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짝퉁은 여전했죠. 현재 중국 공장들이 발전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도 품질이 꽤 괜찮다는 것을 생각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수출용입니다. 내수는 개판 이런 개판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판이죠. 짝퉁을 넘어 삶으면 탱탱볼이 되는 가짜 계란, 비닐로 만든 가짜 미역, 플라스틱이 섞인 쌀이 판매되는 정도입니다. 타오바오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60%는 짝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럼 소비자는 뭘 믿고 사야 할까요? 쇼핑할 때마다 해외로 갈 수도 없는데 말이죠. 소비자들이 택한 방법은 믿을만한 중개인 일종의 보증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틱톡과 같은 SNS에서 유명세를 얻은 인물 왕웅이 물건을 판매하자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짝퉁을 판매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왕웅이 판매하는 제품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죠. 왕웅 입장에서는 짝퉁을 판매한다면 겨우겨우 쌓아올린 유명세를 한순간에 잃는 것이기에 타당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왕웅이 판매하는 제품은 결코 싸지 않죠. 왕웅이라는 유통이 하나 더 껴있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더 비쌀 때도 있습니다. 싸던 안 싸던 믿을만 하니까 사는 것이죠. 여기다 앞서 말했던 검열까지 더해집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중국에서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바로 잡혀갑니다. 대다수의 대중을 멍청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죠. 풍자도 할 수 없는 지식과 상식에 대해 논할 수 없는 중국에서 인플루언서 왕웅이 다룰 수 있는 주제는 한정적이고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한정적입니다. 실제로 왕웅은 심심하면 사라집니다. 한 끼에 60만원을 쓴 영상을 올렸다가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했다고 삭제당하고, 웃긴 영상을 올리는 왕웅은 자극적이라고 삭제당하고, 자동차 리뷰 왕웅은 외국 제품을 찬양했다고 삭제당하죠. 이러니 가장 안전한 방식인 물건 판매로 전부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회 문제냐? 정확히는 사회 문제로 인해 나타난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중국의 거리가 좀 예쁜 곳들이나 해변 혹은 다리에 가보면 좀 기괴해 보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인데 길거리에 다닥다닥 붙어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죠. 알리바바를 비롯해 중국 최고의 IT 기업들과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몰려있는 항저우는 왕웅의 도시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밤이 되면 왕웅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왕웅 학원까지 즐비하죠. 왕웅 학원은 10일 기준 190만원 정도로 우리에게도 비싸지만 중국 1인당 GDP는 12,000달러 1,600만원 수준입니다. 학원도 많고 비싸지만 언제나 학원은 만석이죠. 기괴한 모습과 왕웅 학원 열풍, 이 모든 것은 중국에 불어닥친 최악의 청년 실업 문제 때문이죠. 중국 청년 실업은 말도 안 되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학에서 기숙사 관리 직원직을 모집하면 석박사가 몰려드는 수준이니까요. 대졸자, 석사, 박사가 넘쳐나지만 일할 곳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단순 노무시까지 뛰어들면서 중국 전체 임금도 낮아졌죠. 중국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청년들이여 시골에 가서 일해라였습니다. 마오쩌둥 시절 상산 하향운동을 가져온 것이죠. 그 시절 홍위병들이었다면 모를까 대부분 대졸에 유학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까요? 어림도 없죠. 그럼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들이 뭘 하냐? 엄청난 숫자가 왕웅에 뛰어듭니다. 특성상 절대 소수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이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계정을 개설하고 시도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곳이기도 하니까요. 중국 정부는 왕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일종의 사회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검열과 감시를 더 강화하고 이미 성공한 왕웅들에게도 세무조사를 비롯해 각종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왕웅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기에, 그리고 청년들이 딱히 도전할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더 늘어나기만 하고 있죠. 왕웅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중국의 소비 시장에 대한 불신을, 왕웅 열풍은 중국의 경제난과 청년 실업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웅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